저는 오늘 230만원짜리 8박 9일 동유럽 패키지를 떠납니다. 항공권 불포함으로요. 해외 패키지 여행에서 이런 기억 있으신가요? 가이드 깃발만 보면서 아침 일찍부터 온종일 버스에 실려 다니느라 내가 여행을 온 건지 고생을 하러 온 건지 모르겠고, 정작 보고 싶었던 예쁜 광장에서는 겨우 20분 사진 찍고, 원치도 않는 쇼핑센터에선 물건을 살 때까지 은근히 눈치를 주던 그런 불편한 경험 말입니다. 돈을 내고도 눈치를 보는 여행은 이제 그만하기 위해서 최근 유행하는 노팁, 노옵션, 노쇼핑의 세미 패키지를 가볼 겁니다. 한 가지 중요한 건 손님이 아닌 인솔자로 가는 거예요. 세미 패키지 투어를 직접 이끌고 조율하는 인솔자의 시선으로 보여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자유여행을 꿈꾸지만 복잡한 루트를 짜고 매번 숙소와 기차를 예약하는 과정이 힘들어서 결국 대안으로 패키지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앞서 말씀드린 가두리 양식장 같은 그런 여행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요. 제가 떠난 여행은 동유럽 8박 9일 일정으로 부다페스트, 비엔나, 짤츠부르크, 프라하를 여행하는 상품입니다. 여기에 작은 소도시들 할슈타트, 체스키 크롬노프 등 개별적으로 가기가 비교적 까다로운 소도시 여행도 함께합니다. 오케이, 땡큐. 에어포트 익스프레스를 타고 가볼까? 헝가리 냄새가 나는구만. 원래 인솔자들 택시비를 지원해줘요. 공항에서 바로 가라고, 호텔로 바로 가서 쉬고 내일부터 일을 해야 되니까 택시 타고 가라고. 근데 아깝잖아요. 버스비가 거의 뭐 5분의 1 가격인데 버스 타고 가도 한 10분 정도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10분, 15분? 그러니까 탈 수 있으면 버스를 타는 거지. 우리는 아스토리아 부다페스트 중앙으로 가서 지하철 한번 타야 되기 때문에 패키지 여행에서 호텔이 차지하는 비중은 단순한 숙박 그 이상입니다. 특히 여행의 피로감을 회복하기 위해 패키지를 선택하는 분들에게 호텔은 여행 전체의 만족도를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기존 대형 여행사의 저가 상품을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관광지에서 1시간 이상 떨어진 고속도로 한복판이나 횡한 시골 외곽에 있는 경우가 있죠. 밤에 나와 가볍게 로컬 맥주를 마시거나 마트를 구경할 수 있는 도심 인근 호텔인가, 아니면 저녁 8시만 되면 호텔 방에 갇혀 아무것도 못하는 외딴섬 호텔인가에 따라 여행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화장실. 오, 욕조가 어시. 아, 이 봄에 불어오는 풀냄새. LA에 있을 때는 5분만 가더라도 차를 타고 가잖아요. 도보 15분의 마트가 있는데 걸어갑니다. 이 날씨를 즐기면서 걸어가요. 동유럽 인솔 알바 나와가지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일단 저도 감을 좀 찾아야죠. 유럽에 적응도 하고 감도 좀 찾고, 동유럽도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동유럽도 한번 와본 거예요. 감을 잃었나 안 잃었나. 이게 미국에 있다가 지금 헝가리로 날아온 거잖아요. 아니, 아까 큰 피자를 판다는 거야. 그러니까 XX 라지 피자를 파는데 8달러래요. 팁하고 세금 포함해서 8달러. 그러니까 미국이 얼마나 비싼 거야. 동유럽은 아직 살만하달까? 물론 임금 차이가 있겠지만 미국에서 달러 가지고 와가지고 쓰는 맛이 있네. 서부와는 느낌이 완전히 다른. 여기 동쪽이니까, 동유럽이니까. 쇼핑몰 좋다. 세미 패키지는 업체마다 제공하는 물품들이 달라요. 대부분 언제부턴가 유심을 주기 시작했는데, 원래 이 유심 이전에는 생활용품 있죠. 뭐 세제, 머리 감그, 세제, 샴푸, 린스, 뭐 치약 이런 거, 그런 거를 줬을 때도 있고. 그런데 오늘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제가 좀 피곤해도 움직여야 돼요. 이분도 해외 거주하시는 분인데 한국에서 보내는 택배를 받을 수가 없는 거야. 유심을. 이심을 보내드리겠다 했더니 이심도 사용할 수가 없대. 그러면 원래 대부분은 인솔자가 가지고 가서 현장에서 만나서 드리거든요. 근데 저도 미국에서 왔어. 저도 LA에서 왔기 때문에 한국에서 택배를 못 받아. 그러면 그래, 그냥 현장 가서 제가 사서 드릴게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그만한 쇼핑몰에는 통신사가 많이 없어요. 통신사는 저기 시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시내에 있는 통신사는 또 금방 닫아. 그래서 그냥 큰 쇼핑몰 동유럽 한번 걸어볼 겸 왔습니다. 여기서 유럽에서 10년 일하다가 미국에서 이제 막 1년 살고 다시 온 거잖아요. 반갑네, 유럽이. 반가워. 세미 패키지 여행의 일정표를 보시면 대개 점심과 저녁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존 패키지처럼 정체불명의 단체 한식당이나 허름한 현지 식당에 우르르 몰려갈 이유가 없기 때문인데요. 낮 시간에는 참가자들이 각자의 취향대로 도시를 탐험하고,
진짜 가보고 싶었던 현지인들의 맛집을 찾아 자유롭게 시간을 보냅니다. 자유여행의 해방감을 그대로 드리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인솔자인 제가 상품을 기획할 때 가장 까다롭고 중요하게 보는 것이 바로 이 호텔 조식입니다. 점심 저녁을 자유롭게 해결해야 하는 만큼 아침에 호텔에서 퀄리티 높은 식사로 배를 든든히 채우는 것이 하루 일정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가 됩니다. 아, 얼마 만에 남이 해주는 아침을 먹는 거야? 많은 분들이 인솔자는 그저 손님들과 같은 날 비행기 타고 넘어가서 현지 가이드만 따라다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책임감이 있는 인솔자는 그렇게 일하지 않아요. 투어 시작 전 먼저 도시로 들어와 미리 시내를 샅샅이 돌아다니면서 현재 이곳의 분위기는 어떤지, 새로 생긴 로컬 정보는 무엇이 있는지 온몸으로 습득하는데요. 특히 가장 신경 쓰는 건 현지의 돌발 변수예요. 우리가 이동하는 날에 대규모 시위나 축제 같은 특별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공사 구간 때문에 원래 계획했던 동선에 방해가 되지 않는지 미리 동선상의 지뢰밭을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야 참가자분들이 도착했을 때 어떤 변수가 생겨도 당황하지 않고 물 흐르듯 원만하게 일정을 이끌 수 있으니까요. 왜 만지는지 아무도 모르는 저런 동상 만지는 건 어딜 가나 있죠. 그런 것도 확인해보고, 이렇게 날씨 좋은 날 야장에 앉아서 고풍스러운 유럽 건축물을 배경으로 맥주 한잔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황홀하죠. 이 맛에 유럽 자유여행 오는 거죠. 패키지 여행은 저렇게 죽으나 사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관광지 와가지고 관광지 사진 찍고 그러고 가는 겁니다. 이걸 더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어제 헝가리에 들어와가지고 정신없이 잤죠. 그리고 이제 내일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오늘처럼 먼저 부다페스트에 들어와서 부다페스트의 상황을 좀 확인하는 거예요. 왜냐면 첫 여행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면 엄청 당황하거든요. 패키지의 형태는 어차피 가이드만 따라다니면 되니까 외국인하고 이야기할 상황이나 아니면 내가 무언가를 구매할 상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세미 패키지의 형태는 아무래도 직접 밥을 먹어야 되고 뭔가를 구매해야 될 일이 많다 보니까 현지 분위기를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무슨 행사는 없는지, 치안 상태는 어떤지 정도 가볍게 볼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오늘 시내를 돌아다녀 보니까 벤츠 팝업 센터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에미레이트에서 뭔가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었고, 또 하나 느낀 거는 교통 티켓 검사가 굉장히 심해졌다. 옛날에는 티켓 검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지하철 타면 주요 역에는 내릴 때마다 이 티켓 검사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특히나 우리가 세미 패키지로 오게 되면 교통권도 직접 구매해서 타고 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알려드려요. 이렇게 하고 사진 찍어서 이게 맞습니다. 이건 영수증이고 이거는 뭐 티켓입니다. 이걸 써야 됩니다. 어떻게 써야 됩니다. 다 알려드리는데 사람인지라 처음에 하다 보면 무조건 실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집요하게 잡아내요. 외국인이라고 절대 안 봐줘요. 그냥 너 잘못했으니까 벌금 내. 이 벌금이 결국에는 돈도 돈인데 여행 기억 자체가 안 좋은 기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요즘 최근에 교통티켓 단속이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되면 저한테 꼭 얘기를 해주세요. 아니면 웬만하면 앱을 써가지고 우리 24시간 동안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는 거 사서 애초에 시비거리를 만들지 맙시다 라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근거를 낼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막 1,000원, 2,000원 아끼려고 뭐 교통권 3번 타실 거면 그냥 하나하나 끊어서 타는 게 낫고 4번 이상 타실 거면 24시간 끊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2,000원, 3,000원 아끼게끔 막 도와드렸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아닌 거야. 제가 어제 LA에서 헝가리로 넘어오면서 뭐가 불포함이었죠? 항공권이 불포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공항에서 인솔자 한 명이 사람들을 우르르 매달고 출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디 뭐 부다페스트 공항에서 몇 월 며칠에 만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때 이렇게 쭉쭉쭉 들어오는 거예요. 항공권이 불포함이면 조금 어려운 건 뭐냐,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 달라요. 들어오는 사람들의 항공편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 픽업 서비스를 또 진행을 해줍니다. 처음에 공항에 들어오면 아무리 해외여행 많이 한 사람이라도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보는 언어, 처음 보는 장소기 때문에 첫날은 어쩔 수 없이 당황하게 돼 있어요. 속된 말로 어리버리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들어오는 날은 픽업을 해드립니다. 우리가 공지한 이날부터 일정 시작합니다 라고 공지한 날은 언제 들어오든지 픽업을 해드립니다. 내일 항공 스케줄은 아침 8시에 한 분, 그 다음에 오후 2시에 한 분, 저녁 6시에 14분, 그리고 마지막 22시에 한 분 들어오세요.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22시 비행기는 이미 지연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자정이 넘어서 들어올 것 같다고 얘기는 해요. 그러면 자정이 넘은 거니까 날짜 내일 아니에요? 안 됩니다. 그래도
이 강호의 도리상 12시 넘어서 들어오는 거는 해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다음날 들어온다, 전날 들어온다는 건 우리가 공지한 날짜, 예를 들어서 5월 21일이다. 그럼 5월 20일에 들어오는 거나 5월 22일 오전부터 들어오는 거 있죠. 6시, 7시, 8시 이런 건 안 된다는 거고, 5월 21일 자정이 넘어서 뭐 12시나 1시에 도착합니다. 이것까지는 저희가 해드려야죠. 그래야 사람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래야 제 마음도 놓이니까. 그래서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 부다페스트 도착해서 어제 구매할 거 다 구매했죠. 그리고 오늘 시내 돌아다니면서 상황이 어떤지 파악했어요. 그럼 뭘 해야 돼? 이제 픽업하러 가야 됩니다. 오케이, 렛츠고. 세미 패키지 여행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항공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구조가 주는 가장 큰 장점은 여행의 앞뒤로 완벽한 자유가 보장된다는 건데요. 프로그램이 시작하기 며칠 전에 미리 들어와 개인 여행을 즐기셔도 되고, 일정이 끝난 뒤에 현지에 더 머무르다 가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항공권 불포함이면 누구는 아침에 오고 누구는 저녁에 오는데 어떻게 해요? 다 갑니다. 항공권 선택의 폭도 완전히 넓어집니다. 어떤 분은 비용을 더 내더라도 편안한 직항을 선호하시고, 또 어떤 분은 경유항공을 이용해 경비를 아끼기도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참가자분들의 비행기 스케줄은 여러 개로 나뉘어 인솔자 입장에서는 손이 훨씬 많이 가고 번거로운 일이지만, 이 모든 항공권 시간에 맞춰 공항으로 직접 마중을 나갑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어, 10시 14분에 마지막 픽업을 갑니다. 비행기가 좀 지연돼서 원래 도착 시간은 10시 30분이었는데 40분 정도가 지연이 됐어요, 비행기가. 그래가지고 마지막 픽업을 조금 여유롭게 출발합니다. 11시 10분에 도착한다니까 지금 가면 딱이에요. 엄청 많아요, 줄. 원래 이런 거예요? 밤이라서 그래요? 이 사람들이 아까 낮에는 오히려 우버 줄 하나도 없고 다 버스 줄이었어요. 낮에 버스 탈 수 있으니까. 딱 12시 24분. 끝났네. 세미 패키지가 가진 또 하나의 강력한 장점은 여행의 질을 높여주는 핵심 투어들을 기본으로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패키지 여행에선 선택 관광이라 적어두고 현지에서 추가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돈을 안 내면 갈 곳 없는 길바닥에 방치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지갑을 열어야 하죠. 자유여행을 하시는 분들이 교통편이 복잡해 포기해야 하는 곳들을 방문하는데, 이번 동유럽 여정에서는 부다페스트 야경 투어부터 헝가리의 숨겨진 보석이라 불리는 티허니 호수, 오스트리아의 할슈타트와 고즈넉한 고사우, 그리고 중세의 시간을 그대로 간직한 체코의 체스키 크롬노프 투어까지 전부 기본 일정으로 함께 떠납니다. 그리고 자유여행을 꿈꾸며 세미 패키지를 오셨지만 막상 대도시에 도착하면 복잡한 골목과 수많은 관광지 사이에서 일정을 어떻게 짜야 할지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인솔자인 제가 대도시 시내 중심가를 직접 발로 뛰며 여러분과 함께 시내 투어를 진행해 드리기 때문입니다. 복잡하게 길을 찾거나 스마트폰 지도를 보고 헤맬 필요 없이 그저 저를 편하게 따라오시는 것만으로도 그 도시에서 꼭 봐야 하는 핵심 관광지들을 모두 돌아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시내 투어 역시 참여는 100%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으시다면 자유 일정을 즐기셔도 좋고, 대도시의 정석을 편하게 누리고 싶으시다면 저와 함께 걸으시면 됩니다. 이것이 세미 패키지 여행이 자유여행보다 훨씬 든든한 이유예요. 와, 사람 진짜 많다. 진짜 유럽에 시즌일 수밖에 없다. 이거는 어떻게 이길 수가 없다. 이런 관광지에서 성당 보면서 밥 먹는 거, 이거는 못 이겨. 이건 못 이겨. 어김없이 이번 여정의 두 번째 도시인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숙소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초호화 5성급 호텔처럼 방이 엄청나게 화려하거나 대궐처럼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먼지 하나 없이 깔끔하게 정돈된 침구와 개인 귀중품을 보관할 금고까지 여행자에게 꼭 필요한 것들은 아주 알차게 모두 갖춰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세미 패키지의 핵심인 조식 퀄리티가 정말 괜찮아서 기분 좋게 통과입니다. 그리고 저희 세미 패키지가 가진 또 하나의 아주 특별한 특징은 여행에 확실한 테마가 있다는 점인데요. 이번 동유럽 여행의 메인 테마는 바로 오전 런트립입니다. 이른 아침 남들이 다 잠들어 있거나 버스에 실려 이동하기 바쁠 때 우리는 유럽의 가장 아름다운 공원과 강변을 온몸으로 달리며 현지의 공기를 직접 호흡합니다.
물론 굳이 억지로 달리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저 가볍게 아침 산책을 하러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혼자 자유여행을 왔다면 낯선 환경 때문에 선뜻 용기 내지 못했을 새벽의 유럽을 마음 맞는 사람들과 안전하게 함께하니 다들 혼자 할 때보다 훨씬 재밌고 특별하다며 아주 만족해 하셨습니다. 눈으로만 훑고 지나가는 뻔한 관광을 넘어 도시의 아침을 온몸으로 느끼는 진짜 정품 여행의 매력, 비엔나에서의 활기찬 아침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우리는 비엔나를 지나 할슈타트를 거쳐 잘츠부르크로 갈 건데요. 이렇게 이동하는 날 보석 같은 곳을 방문하면서 효율적인 동선으로 여행하기 때문에 세미 패키지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 같아요. 저 교회까지 가면 막혀 있어요. 근데 거기 옆에 보면 아치형으로 이렇게 문처럼 되어 있는 데 있을 거예요. 네이버에 할슈타트 치면 나오는 전망대가 그 지나서 있는 전망대. 할슈타트 왔다 간 지가 되게 오래돼가지고 돌로미티 가기 전에 왔었으니까 한 2년 됐구나. 알바 나오니까 이게 좋네요. 이게 알프스에 있는 호수들은 대부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할슈타트랑 좀 다르죠. 아까보다 여기가 더 좋아 보이네. 여기가 더 나아요? 할슈보다? 할슈타트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랬어요. 예. 여기가 약간 밀집도가 밀집도도 낮고 여기는 뭔가 좀 여유로워. 이렇게 한 바퀴 돌 수도 있거든요. 걸어서 돌아볼 수 있는 작은 도시들은 인솔자와 함께 걸으며 돌아보기도 하고요. 1유로짜리 동전 없나? 저녁값 좀 갖고 가게요. 우리가 있는 이곳이 중세시대부터 상업을 이어온 게트라이데 거리라고 해요.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면 이용 방법과 주의사항들을 안내해드리며 투어를 진행합니다. 우리 지금 안델이라는 역에 있는 거야. 안델 화살표 이쪽으로 가면 일로 간다는 거고, 이쪽 플랫폼에서는 이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A 적혀 있는 건 뭐야? A선으로 갈아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나메스티 리퍼블리키, 나메스티가 광장이라는 뜻입니다. 나메스티에서 내릴 거예요. 나메스티 리퍼블리키. 지하철 안에 앉을 수 있으면 무조건 앉으세요. 한 바퀴 도는 건데 타고 싶으신 분들은 타셔도 되고, 시간이 좀 없는 사람들한테는 이 올드카 투어가 시내 알짜배기를 돌아다닐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이 시간이 많으면 그냥 걸어 다니시라 그러고, 시간이 뭐 하루나 뭐 몇 시간밖에 없다, 그러니까 패키지 여행들은 몇 시간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거 타라고 얘기를 하죠. 50유로, 60유로, 예, 차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근데 패키지는 한 사람당 50유로씩 받아요. 사실 요런 형태는 이런 내용은 있잖아요.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시내 설명해주고 패키지 여행의 형태랑 똑같아요. 근데 이거는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오고 싶으신 분들은 나와서 저랑 프라하를 돌아보는 거고, 그게 아닌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돌아보면 돼요. 이런 시장들은 내일 와도 되고 내일 모레 와도 되고, 또 비행기가 저녁 비행기니까 대한항공 밤 7시 전에 또 와서 들릴 수 있는 시간인데, 이때 저랑 같이 왔을 때 보고 싶어 하는 그런 열망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진짜 효율적으로 볼 수 있게끔 시간만 딱 주고, 보고 나오면 다음 코스로 가서 또 설명해주고, 패키지에서의 장점만 가지고 오는 거죠. 아, 나 일정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설명도 해주고 시간도 주고 효율적으로 볼 수 있게. 그리고 이제 한번 돌아보면 내일부터는 좀 더 편하게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패키지 여행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좋은 거는 또 갖고 와서 우리 걸로 만들어야 되니까. 앞서 기존 대형 패키지의 상술과 단점들을 짚어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패키지 여행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사실 사람마다 여행하는 성향은 전부 달라요. 복잡한 루트를 짜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준비 과정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인 사람들도 많거든요. 이동이나 숙소 같은 골치 아픈 문제는 누군가가 완벽하게 해결해주고, 나는 오직 내 여행에만 신경 쓰고 싶은 사람들이 자유여행과 패키지 여행의 중간쯤에 위치한 세미 패키지를 선택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그럼 즐거우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시내 투어는 여기까지 종료가 됐고요. 이제 자유 일정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뒤에 보이는 저 오리배 구역이 나눠져 있고, 여러분들 기준으로 왼쪽에 보면 유람선 구역이 나눠져 있어요. 그죠? 유람선 구역에는 디너 크루즈 아니면 관람 유람선을 탈 수가 있고, 오리배에서는 그냥 말 그대로 오리배 페달을 밟아서 가는 페달보트를 탈 수가 있습니다. 항상 조심해서, 소매치기 조심해서 여행하시고,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 곁에 있으니까 필요하다, 뭔가 문제가 생겼다, 전화나 카톡 주시면 바로 튀어갑니다. 아시겠죠? 진짜 싸. 전 세계 어디에 이런 고풍스러운 풍경을 보면서 맥주 한 잔 4,000원에 마실 수 있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코젤다카 하프리터를 퇴근한 저에게 주는 선물 같은 존재입니다. 맥주를 원래 안 먹는데 지나칠 수가 있어야지.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시내 투어도 마치고 맥주까지 한잔하고 나면 세미 패키지에서 인솔자가 할 일은 거의 다 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부다페스트에서 처음 시작해가지고 부다페스트, 비엔나, 짤츠부르크를 거쳐서 프라하까지 온 건데 그 오는 과정 속에서 시내 투어 그리고 교통권 설명, 주의할 것들 설명을 하면서 동유럽 세미 패키지 참여하신 분들의 여행 스킬이 조금씩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질문이 엄청 많아요. 와다다닥 와요. 여기는 어떻게 가야 되나요? 저 여기 가고 싶은데 혹시 재즈바 좋은 데 있나요? 분위기 좋은 카페 있나요? 처음에는 질문들이 정말 많은데 제가 추천드리는 데만 갔거든요. 여기 맛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드시고, 저기 별로예요. 그럼 거기 안 가시고 이랬는데, 지금은 프라하까지 오면 이제 개별적으로 가고 싶은 데가 생겨요. 그리고 거기에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거리낌이 없어졌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총 4번의 도시에서 4번 다 교통권을 사용하면서 이용했거든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거리낌이 없어. 대부분 비슷해. 티켓 사서 활성화시킨 다음에 타면 끝이에요. 그걸 이제 시간권으로 갖고 있으니까 24시간 내지 72시간 동안은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 지도 앱을 통해서 번호만 알면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신감하고 능력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 저한테 질문이 잘 안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저는 계속 호텔에서 대기를 합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최단 시간 안에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프라하 일정이 끝나면 남은 건 공항 샌딩밖에 없습니다. 세미 패키지 여행은 항공권이 불포함이니까 들어올 때도 택시 반, 버스 반으로 들어왔어요. 나갈 때도 택시 반, 버스 반으로 나갑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택시가 될 수도 있고 버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사전에 예약을 해서 인원수에 맞게 예약을 해서, 물론 이 프라하에서 더 일정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기차를 타고 딴 데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자기만의 여행을 더 만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더 신기한 건 원래는 여기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여행을 해보니까 이제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항공권을 미루신 분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유럽이 거리가 있다 보니까 한번 왔을 때 좀 보고 가자. 처음에는 엄청 무서워해요. 아, 내가 거기 가서 길을 잃으면 어떡하지?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그런데 와서 여행 연습을 해보니까 할만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체코 옆에 독일도 가보고 싶은 거고 프랑스도 가보고 싶은 거예요. 이걸 나중에 한 번 더 올 것이냐, 아니면 지금 자신감 붙었을 때 감 잃기 전에 쭉 이어갈 것이냐, 요거는 이제 참가자분들의 선택인데, 가끔씩 이렇게 구국의 결단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비행기 미루고 조금 더 보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행선지에 대한 정보들도 알려드립니다. 거기서 조심해야 될 것들. 그리고 계속 제가 유럽에 있으니까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전화를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서로 윈윈하는 그런 세미 패키지의 마지막 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제가 해야 될 일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기, 호텔에서 대기하느냐 아니면 호텔 주변에 뭐 카페를 가도 되고, 카톡이나 질문에 실시간으로 반응만 할 수 있으면 사실상 노마드 형태의 업무가 되는 겁니다. 너무 좋죠?